안녕하세요. 짐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CSS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로 HTML 문서를 꾸밀 때 사용하는 스타일 시트 언어입니다. HTML로 웹페이지의 뼈대를 만들고 CSS를 태그에 적용함으로써 웹페이지를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우선 CSS를 제대로 배우기 전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를 열어주시고요. run css 하위에 HTML 파일을 만들어서 CSS를 한번 간단하게 실습을 해볼게요. 1 하시고 what is css.html 파일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브라우저를 켜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TML을 몇 개 선언을 해볼게요. p 태그를 선언해 주시고요. p 태그는 문단, 이러한 내용을 쓸 때 쓰는 태그였죠. 적인 채널을 만들어가는 짐코딩입니다. hr 태그도 하나 선언을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a 태그에다가 네이버로 이동할 수 있는 a 태그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팬 태그로 이름은 짐코딩 이렇게 선언도 해주고요. 그리고 ul 태그 하위에 li 태그 4개를 선언을 해볼게요. 그리고 사과, 그리고 hr 태그를 또 선언해 주시고요. p 태그 안에다가 애국가 1절을 넣어 볼게요. 여기 끝에다가 br 태그를 넣어서 줄바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의 스타일 속성으로도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컬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에 이러한 CSS를 넣은 후에 이 클래스 명으로 스타일 규칙을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이런 느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A 태그는 이렇게 밑줄이 있는 파란색 텍스트로 브라우저 기본 스타일을 지원하는데요.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클래스에 원하는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요. 이러한 클래스를 활용해서 스타일 규칙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을 주면 이 밑줄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로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스타일 규칙을 줄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백그라운드를 화이트로 하고 백그라운드를 블랙으로 하고 폰트 컬러를 화이트로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특정 단어에다가 마크업을 하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지정을 함으로써 한 번에 여러 개의 태그에 스타일 규칙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옐로우로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 규칙이 잘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CSS를 간단하게 적용을 해서 어떻게 스타일이 적용되는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CSS에 대해 알아보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렇습니다. CSS란 무엇이고, 한번 우리가 CSS 실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CSS의 구조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CSS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방법에 따라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 방법을 살펴보고 CSS 주석, 그리고 이 CSS가 어디서부터 온 스타일 규칙인지 그 출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SS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에 선택자가 위치하는데요. 선택자는 꾸미고 싶은 HTML 요소, 즉 태그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는 h1 태그를 선택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컬러는 속성명이고 블루는 속성 값이에요. 이것을 스타일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속성명은 꾸미고 싶은 태그에 어떠한 것을 꾸밀지 속성명을 정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1 태그에 폰트 컬러라든지 아니면 백그라운드 컬러라든지 이런 속성명을 정의하고 그 속성명에 맞는 값을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CSS를 배운다라는 거는 크게 말하면 이 속성명의 종류를 알아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폰트에 관련된 속성부터 차근차근히 배워나갈 건데요. CSS의 구조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어떠한 요소를 선택해서 어떠한 스타일 규칙을 적용하겠다 라는 게 바로 CSS입니다. 그러면 이 CSS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인라인 스타일 시트와 내부 스타일, 외부 스타일이 있습니다. 바로 실습을 해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열어주시고요. 우선 인라인 스타일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스타일을 실습할 파일을 하나 생성할게요. 1언더바2로 하신 다음에 inline style.html 파일을 생성해 주세요. 타이틀은 inline 스타일이라고 하겠습니다. inline 스타일은 이렇게 HTML 요소, 즉 태그가 있으면 태그 안에다가 스타일 속성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게 inline 스타일입니다. 한번 라이브 서버로 보면서 실습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인라인 스타일에다가 스타일을 여러 개를 적용하고 싶으시면 세미콜론을 적용해서 여러 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드는 가로를 100픽셀로 맞춰주는 속성인데요. 한번 세로 속성과 함께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더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1픽셀 솔리드 레드. 그러면 이렇게 가로와 세로 그리고 이 테두리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인라인 스타일로 여러 개의 속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미콜론으로 구분지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현업에서 인라인 스타일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데요. 정말로 바뀌지 않는 스타일이 있는 경우에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내부 스타일인 인터널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언더바3이라고 해주시고요. 인터널 style.html 파일을 생성을 해볼게요. 타이틀은 인터널 스타일이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h1 태그에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헬스를 컨텐츠로 넣을게요. 그리고 div 태그 안에다가 오늘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또 p 태그로 적용을 할게요. 그리고 라이브 서버로 켜주시면 네,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부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은 이 헤드 태그 안에 스타일 태그를 사용을 해서 이 안에서 스타일 규칙을 선언하는 겁니다. h1은 컬러를 블루로 하겠다. 그리고 p 태그에 만약에 클래스로 컨텐트가 있다면 이 클래스 명으로 테두리도 주고요. 2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옐로우.
그리고 안쪽 여백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네, 적용이 됐죠? 보시는 것처럼 내부 스타일은 헤드 태그 안에 스타일 태그를 선언한 다음에 이 스타일 태그 안에 규칙을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업에서는 이렇게 내부 스타일은 자주 사용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클래스로 블루 텍스트라는 걸 선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다른 파일에서도 이러한 블루 텍스트를 쓰고 싶으면 여기 있는 스타일을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시기에도 매우 비효율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널 스타일 대신 이 다음에 살펴볼 외부 스타일인 익스터널 스타일 방식을 많이 선호합니다. 외부 스타일 시트 방식은 외부에 CSS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이거를 HTML 파일에서 불러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스타일을 실습할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ternal style.html 파일을 생성해 주시고요. 타이틀은 external style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h1 태그에다가 코딩이라고 하고 태그로 우리는 코딩을 배우고 있어요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로 아티클이라는 명을 한번 줘볼게요. 외부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외부에다가 CSS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야 돼요. CSS 파일을 생성하신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러한 스타일 태그 없이 바로 CSS 스타일 규칙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H1이라는 요소를 선택해서 컬러를 블루를 적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클래스명 아티클이라는 명을 가진 그런 요소에다가는 테두리로 1픽셀 솔리드 블랙을 적용하고 안쪽 여백은 30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헤드 태그 안에 외부 리소스의 연결을 돕는 링크 태그를 선언해서 스타일 시트 파일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러한 연결 방법은 상대 경로죠. 현재 디렉터리에 스타일 시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점/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속성에는 스타일 시트라고 선언해 주시면 되세요.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라이브 서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잘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용량도 적기 때문에 이 방법을 현업에서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CSS 주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은 HTML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를 남기는 것을 말하고요. HTML이랑 다르게 CSS는 이렇게 주석을 사용합니다. 바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내부 스타일 시트 파일에서 주석을 사용하면 내부 스타일이라고 메모를 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단축키로는 커맨드 슬러시,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슬러시라고 했죠. 커맨드 슬러시 하면 이렇게 주석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줄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외부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석 표시를 해주고요. 외부 스타일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타일이 어디서부터 적용된 거지에 따라서 브라우저 기본 스타일, 브라우저 사용자 스타일, 그리고 우리가 만든 제작자 스타일로 CSS의 출처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타일 규칙이 어디서 적용된 거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제작자 스타일은 우리가 조금 전에 실습했던 것처럼 인라인 스타일, 내부 스타일, 외부 스타일과 같이 우리가 작성한 스타일 시트를 말합니다. 사용자 스타일은 자주 사용되는 개념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시력자가 글자를 명확하게 읽기 위해서 윈도우에서 고대비 기능을 설정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시스템의 스타일이 따로 적용이 되거든요. 이게 사용자 스타일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스타일은
브라우저들마다 기본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마다 기본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 태그의 네이버라고 우리가 좀 전에 선언을 했는데 그때 파란색 글씨에 밑줄이 거 있었잖아요. 이게 브라우저 기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 스타일은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만든 제작자 스타일이랑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태그에 적용하는 스타일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SS 출처에 따른 적용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이 우선순위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important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속성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정한 스타일, 마지막으로 브라우저가 지정한 스타일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정한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정한 스타일이 없으면 브라우저가 지정한 스타일이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mportant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이러한 순서를 무시하고 무조건 우선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important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부 스타일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A 태그는 라이브 서버로 한번 키고요. A 태그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 기본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한번 요소 검사로 해보시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CSS가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CSS는 우리가 적용하지 않았지만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에 만약에 우리가 제작자 스타일을 지정하게 되면 폰트 컬러는 레드로 바꾸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이 밑줄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브라우저 스타일보다 우리가 만든 제작자 스타일이 우선순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별 표시는 모든 요소를 선택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컬러를 옐로우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그래도 현재 이 A 태그가 레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빨간색 글씨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important 이 키워드를 적용하게 되면 이 레드가 무시되고 important가 적용된 이러한 스타일 규칙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important가 적용된 스타일이 우선 적용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스타일 그리고 브라우저 스타일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mportant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흐름을 깨고 무조건 먼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스케이딩의 뜻에 대해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에서 캐스케이딩은 폭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폭포가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죠. 방금 살펴보았던 이러한 우선순위처럼 제작자 스타일을 적용하고 그리고 브라우저 사용자 스타일을 적용하고 이처럼 캐스케이딩 뜻인 폭포와 같이 스타일이 우선순위에 맞게 연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로 스타일 시트 언어예요. HTML이랑 CSS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며 HTML은 마크업 언어, CSS도 이러한 스타일 시트, 마크업을 도와주는 이러한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SS 구조는 선택자, 속성명, 속성 값이 있고요. CSS를 배운다라는 것은 어떠한 요소에 어떠한 스타일 규칙을 적용할지 이러한 걸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라인과 내부, 외부 스타일 이러한 방식이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스타일 시트 적용 방식은 외부 스타일 방식이며 정말 규칙이 안 변하고 꼭 사용해야 할 때는 인라인 스타일도 가끔 사용합니다.
그리고 CSS 메모하는 방법은 이렇게 메모를 한다고 배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CSS 출처, 제작자, 사용자, 브라우저, 그리고 우선순위, 그리고 가장 먼저 적용되는 임포턴트,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SS 구조는 선택자, 속성명, 속성 값이 있고 적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구나, 이 정도의 느낌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